반갑습니다, 여러분.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6조 7천억 달러 대차대조표 축소 선언과 39조 달러에 달하는 국가 부채의 정면 충돌, 그리고 오늘 확인된 비트코인의 7만 8천 달러 돌파가 시사하는 거시경제적 의미를 분석합니다. 차기 연준 의장 인준 청문회의 핵심 수치를 해부하고 글로벌 유동성 축소, 국면에 대비하는 실전 자본 배치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어제 미국 연방상원은행위원회에서 진행된 케빈 워시 차기 연준 의장 후보자의 인준 청문회에서 글로벌 자산시장의 향방을 결정지을 가장 핵심적인 데이터가 제시되었습니다. 바로 6조 7천억 달러입니다. 이는 현재 연방준비제도가 대차대조표상에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자산의 규모를 의미하며, 차기 연준은 이 대차대조표를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축소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공식화했습니다. 과거 10여 년간 자산시장의 폭발적인 랠리를 이끌었던 양적 완화, 즉 중앙은행이 시장의 국채와 모기지, 담보부 증권을 무제한으로 매입하여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던 시대를 완전히 종료하고, 현재 3.50%에서 3.75% 구간에 위치한 정책, 금리 중심의 정통적인 통화 정책으로 회귀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자산 가격을 부양하는 정책을 중단하고 인플레이션 통제에 전념하겠다는 긴축 포지션의 명확한 확립입니다. 이러한 6조 7천억 달러 규모의 대차대조표 축소, 즉 양적 긴축이 본격화되면 시중의 달러 유동성은 기계적으로 감소합니다. 연준이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의 원금을 재투자하지 않고 소멸시킬 때마다 시장에서는 물리적인 현금이 증발하게 됩니다. 유동성의 축소는 곧바로 모든 자산시장에 강력한 할인율 상승 압력을 가합니다. 과거 제로 금리와 무한한 유동성에 기대어 부채를 늘려 연명하던 한계 기업들이나 당장의 현금 흐름을 창출하지 못하는 자산들의 밸류에이션은 유동성 고갈과 함께 필연적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기업의 본질적인 이익 창출 능력을 데이터로 증명하지 못하는 자산군에서 자본이 강제로 이탈하는 거대한 경제적 구조조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강력한 긴축의 과정에서 미국 경제는 39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국가 부채의 딜레마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39조 달러의 부채는 미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규모이며, 미국 정부는 이 부채의 막대한 이자를 갚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국채를 발행하여 빚을 갚는 차원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현재 미국 정부가 매년 지불해야 하는 순수 이자 비용만 1조 달러를 훌쩍 넘어섰으며, 이는 국가의 전체 국방비 예산을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만약 연준이 청문회에서 밝힌 대로 국채 매입을 거부하고 대차대조표를 계속해서 줄여나간다면 시장에 쏟아지는 이 막대한 신규 국채 물량을 소화할 주체가 부재하게 됩니다. 국채의 공급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이를 사줄 중앙은행의 수요가 사라지면 국채 가격은 폭락하고 반대로 국채 금리는 급등하게 됩니다. 미국 국채 금리의 급등은 시중의 모든 자본 조달 비용을 수직으로 끌어올리며 실물 경제의 급격한 둔화와 기업들의 연쇄 도산 위기를 촉발하는 시스템적 모순을 만들어냅니다. 정부는 부채를 갚기 위해 더 높은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며, 결국 장기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실질 금리를 마이너스로 유지하며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금융 억압 정책, 즉 의도적인 인플레이션을 용인할 수밖에 없는 수학적 한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국가의 부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그 빚은 결코 노동 생산성이나 세금 징수로 갚을 수 없으며, 오직 화폐의 구매력을 희석시켜 대중에게 보이지 않는 세금을 전가하는 방식으로만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시경제의 극단적인 모순과 화폐 시스템의 구조적 균열 속에서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역사적인 7만 8천 달러를 돌파한 것은 자산시장에 거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연준이 수조 달러 규모의 대규모 양적 긴축을 예고하고 글로벌 유동성이 마를 수 있다는 공포가 지배하는 환경에서도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뚫고 상승했다는 사실은 비트코인이 기존 전통 금융 자산과 완벽하게 탈동조화, 즉 디커플링을 이루어냈음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증명합니다. 과거 비트코인은 시장의 유동성이 넘칠 때 기술주와 함께 상승하고, 유동성이 축소될 때 가장 먼저 폭락하는 고위험 투기 자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7만 8천 달러 돌파는 거대 자본과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연준의 단기적인 금리 정책이나 유동성 공급 여부와 무관하게 명목, 화폐 시스템의 붕괴 리스크 그 자체를 해지하는 유일한 대안 자산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줍니다. 비트코인이 마치 국가부도 위험을 방어하는 신용부도 스와프, 즉 CDS와 같은 거시경제의 구조적 보험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향후 전망이 그 어느 때보다 압도적으로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명확한 숫자로 설명됩니다. 미국 정부의 39조 달러 부채의 딜레마는 종이 화폐의 무한한 발행을 통한 가치 희석 외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2100만 개라는 절대적인 공급량 고정과 4년 주기의 반감기를 통한 수학적이고 예측 가능한 발행 알고리즘으로 중앙은행의 통화,
팽창 정책을 원천적으로 방어합니다. 네 번째, 반감기를 거치며 전 세계에서 하루에 채굴되는 비트코인의 양은 450개로 급감했습니다. 반면 미국 월스트리트의 현물 상장 지수 펀드를 통해 매일 쏟아져 들어오는 전통 금융기관의 매수 수요는 하루 수천 개에 달합니다. 매일 시장에 나오는 공급량보다 이를 집어삼키는 기관의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은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단기 투기성 자금은 지속적으로 시장을 이탈하는 반면 전체 유통량의 70% 이상이 장기 보유자들의 지갑에 굳건하게 잠겨 시장에 매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막대한 자본을 운용하는 글로벌 국부 펀드 연기금, 그리고 주요 상장 기업들이 자신들의 잉여 자본이 인플레이션에 녹아내리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장기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자 대차 대조표의 핵심 준비 자산으로 채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업들은 현금을 은행에 쌓아두는 대신 비트코인을 매수하여 영구적으로 동결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닫혀있는 고정 공급량 위에서 39조 달러 부채 위기라는 거시적 공포와 비례하여 글로벌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논리는 과거의 그 어떤 사이클보다 수학적으로 견고하며 장기적인 우상향 궤적을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과 더불어 양적 긴축과 유동성 축소 시대에 글로벌 스마트 머니를 블랙홀처럼 흡수할 대상은 바로 외부 자금 조달 없이 스스로 잉여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글로벌 대형 기술주 독점 기업들입니다. 이들은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폭등하는 높은 인플레이션 환경에서도 그 상승분 이상의 비용을 소비자, 제품 가격에 즉각적으로 반영하여 영업이익 마진을 방어할 수 있는 완벽한 가격 결정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자 비용의 압박을 받아 파산 위기에 내몰리는 한계 기업들과 달리 이 독점 기업들은 사내에 쌓아둔 수백조 원의 유보금을 바탕으로 고금리 환경에서 오히려 막대한 이자 수익을 거둬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잉여 현금을 통해 매년 공격적인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를 지속하며 주주의 가치를 방어합니다. 39조 달러의 국가 부채 위기와 유동성 고갈이라는 거시경제의 폭풍우 속에서 자본은 부채 비율이 높고 성장이 불확실한 자산에서 철저하게 이탈하여 펀더멘털과 현금, 창출력이 숫자로 검증된 극소수의 위대한 기업으로 쏠리는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거시경제의 충돌과 자본 이동의 패러다임 속에서 개인 투자자의 자본 배치는 냉혹한 생존 로직을 따라야만 합니다. 은행 빚에 의존하여 수익을 내지 못하는 중소형 자산과 본질적인 펀더멘털이 부재한 투기성 자산은 단호하게 매각하여 현금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체 자본의 50%를 연준의 유동성 공급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사업 모델을 통해 막대한 잉여 현금을 쏟아내는 초우량 독점 기술주와 배당 귀족주에 묵직하게 배치해야 합니다. 이 코어 자산들은 시장의 변동성을 방어하고 계좌에 끊임없는 현금 흐름을 공급하는 든든한 방어막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어서 전체 자본의 30%는 오늘 78,000달러 돌파로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디커플링과 거시적 해지 기능을 완벽하게 증명해낸 비트코인 등 우량 디지털 자산의 지분을 확보하는 데 배치해야 합니다. 이는 명목 화폐 시스템의 붕괴 리스크와 달러 가치 하락의 공포를 폭발적인 수익으로 치환하는 가장 공격적이면서도 확률 높은 구조적 보험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20%의 자본은 연준의 대차 대조표 축소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인 신용 경색이나 자산 가격의 극단적인 발작 시 훌륭한 기업의 지분과 비트코인을 박앤세일 가격에 주워 담기 위한 기회, 포착용 대기 자금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 자금은 가장 황금성이 뛰어난 달러 현금이나 단기, 미국 국채의 형태로 차분하게 보유하며 시장의 변동성을 나의 수익으로 전환할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미국 국가 부채 39조 달러의 기하급수적인 팽창과 연준의 대차 대조표 6조 7천억 달러 축소 계획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시경제의 중대한 변곡점입니다. 종이 화폐 시스템의 수학적 한계가 각종 지표와 비트코인의 가격으로 입증되는 가운데 일상에서 창출한 잉여 자금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향후 자본주의 시스템 내에서 개인의 경제적 생존을 결정짓습니다. 쏟아지는 단기적인 뉴스에 흔들리지 않고 거시경제의 본질적인 자본 흐름과 팩트, 데이터에 기반하여 여러분만의 단단한 포트폴리오를 완성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